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의 영상은 요즘에 얘기되고 있는 공정안전제도에 대해서 우리 산업안전 분야에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공정안전관리제도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법적인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이게 2020 산업안전보건법 여기 116페이지 이하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세한 내용이 이 고용노동부 고시로 되어 있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 확인 및 이행 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길게 그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그 고시의 제목을 한번 그대로 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정안전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이제 중대산업사고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중대산업사고라는 것은 예컨대 쉽게 얘기하면 이제 화학공장 같은 데서 이 위험 물질이 유출되거나 이렇게 화재 또는 폭발이 일어나 가지고 이 공장과 같은 사업장 내의 근로자나 또는 회사의 건물, 기물 등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고 그 영향이 이제 외부로 퍼져나가서 인근 주민들의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 이런 커다란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고를 이 중대산업사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정안전관리라는 건 뭐냐? 이런 이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한 설비나 공정을 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공정안전관리라고 합니다. 요컨대 이제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또 폭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정안전 자료, 위험성 평가, 안전운전 계획, 비상조치 계획, 이런 걸 담은 보고서를 이제 공정안전보고서라고 합니다. 그런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서 정부에 지금 이제 안전보건공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 심사를 받고 적합하다고 통보를 받기 전에는 이제 관련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안 되고, 또 주기적으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이 설비나 물질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변경을 하고 그거를 이제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이제 공정안전관리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Process Safety Management라 해서 PSM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이제 제가 이제 서두에 공정안전관리제도에 대해서 말이 좀 있다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공정안전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의 제도로서 도입된 게 1995년이고 1996년부터 이제 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6년이 됐죠. 제도가 시행되고 이제 근 30년이 되다 보니까 이 제도에 여러 문제가 있다. 즉 이제 위험 물질이나 설비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제도인데, 말하자면 이제 위험 물질을 소량만 취급하거나 이 관련된 설비가 공장 설비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굳이 그대로 이 법에 있는 공정안전 보고서 제도에 잣대를 들이대니까 사업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점을 개선한다고 해서 이제 정부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 뭐 끄트머리에 다다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중견기업에서조차 이 공정안전 보고서 제도를 제대로 모르고 또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얘기까지 포함해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대상을 보겠습니다. 업종과 물질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업종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원유, 기타 이 석유 정제물 처리업, 석유화학계의 기초화학물질의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질소질 화학비료 또는 복합비료 제조업, 화학살균,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농업용 약재, 화약, 불꽃 제품 제조업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물질을 취급하거나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물질인가 하면 이건 이제 이 51종의 물질을 이 표해 보는 것 같이 제 책에도 이제 이 좀 부록에 수록을 해 놨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예컨대 인화성 가스의 경우에는 이제 제조 취급하는 경우에는 이 5,000kg 이상, 그 다음에 저장의 경우에는 20만 kg 이상, 또 예컨대 이 32번 항목에 해당되는 브롬 같은 경우는 제조 취급 저장하는 경우에 이 1,000kg 이상 이렇게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하자면 공정안전보고서를 이 제출해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1번 인화성 가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쉬운 한 번째 이 그 암모니아수 중량 20% 이상까지 이렇게 51종이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게 있는데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원자력 설비라든지 군사시설, 난방용 연료의 저장 설비 및 이 사용 설비, 도매 소매 시설, 차량 등의 운송 설비, 액화 서유가스 충전 저장 시설, 도시가스 공급 시설, 비상 발전기용 경유의 저장 탱크, 그리고 사용 설비 이런 것들은 이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업종 또는 물질을 제조, 취급, 저장하는 시설, 사업장에서 제출해야 하는 게 뭘까요? 말하자면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뭘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공정안전보고서인데 공정안전보고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공정안전보고서가 이제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이제 공정안전 자료, 두 번째는 이제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 위험에 대한 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 대책, 그리고 안전운전 계획, 비상조치 계획, 이 4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4가지인데 이런 4가지가 각 항목들이 복잡하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이 공정안전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위험 물질의 종류, 수량, 그리고 그 물질의 MSDS, 물질안전보건 자료, 그리고 설비의 목록 및 사양은 사실 일본말인데 설비의 목록과 그의 재원이 되겠죠. 디멘전. 그 다음에 공정 도면, 건물 설비의 배치도, 그리고 장소의 구분도, 전기 단선도, 이런 게 이제 공정안전 자료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위험 설비의 설계, 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까지가 이제 이 공정안전자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정위험성 평가서하고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험성 평가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이 공정위험 평가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럼 위험성 평가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시행규칙의 위험성 평가의 종류를 쭉 이 학술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한 10여 가지 나열하고 또는 그에 준한 방법에 의해서 위험성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이게 좀 학술적인 게 갑자기 이게 뭐 법령에 들어가서 애매한데 아무튼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이제 그래서 위험성 평가서 자체를 이제 그 공정안전보고서 일부로 포함시켜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잠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사고 예방이나 피해 최소화 대책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운전할 때 안전운전 계획, 이제 안전운전 지침서라든지 이 보수 유지 이 지침서, 계획서, 안전작업 허가서, 안전운전 이 관리 계획이라든지 근로자 교육계획, 가동전 점검 지침, 변경요소 관리계획, 이 변경요소 관리가 굉장히 공정안전에서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 감사나 사고 조사 계획, 기타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이제 안전운전 계획이 3번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 인력 보유 현황이라든지 비상연락 체계, 비상연락 조직의 임무 수행 절차라든지 비상조치의 교육 계획이라든지 주민 홍보라든지 기타 비상조치에 관련 사항, 이렇게 이제 4가지, 즉 이제 공정안전 자료, 위험성 평가에 관련된 자료, 안전운전 계획, 비상조치 계획, 이 4가지가 들어있는 것을 이제 이 공정안전 보고서라고 해서 이 제출을 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렇게 작성된, 말하자면 공정안전보고서라는 것은 사실은 이 큰 정유 화학공장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책자로도 두툼하게 이제 뭐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렇게 작성된 공정안전 보고서를 언제 작성해서 어디에 제출하고 제출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공정안전 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에 해당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설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업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설비의 설치 이전 구조 변경을 할 때 그런 설치 이전 구조 변경 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질 같은 경우 제조, 취급, 저장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그 일정한 수량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그래서 이제 그 규정량에 해당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렇게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이 두부 작성해서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제출하지 않는 거에도 과태료 벌칙이 있고 심사 결과 적정 통보를 받을 연후에 이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징역형 및 이 벌금의 벌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서 이 화학물질, 유해 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애위험 평가서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유해 관리 계획서 이런 것들. 그리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이제 안전관리 규정이나 안전성 향상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특칙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정안전보고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이 공정안전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으면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위반에도 과태료의 벌칙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좀 사실은 복잡한데 특히 이제 대단히 페트로케미칼 업종 이런 데서는 이제 충분히 전문 인력들이 많아서 잘하고 있고 또는 외주 용역을 줘서 잘하고 있는데 좀 작은 중소업체나 아주 소규모 업종 이런 데서는 이제 굉장히 애로사항이 이제 많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제 공정안전보고서를 이렇게 이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면 이 30일 이내에 심사해서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안전공단에서 심사를 하면서 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소방청 소관이죠.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이제 화재 예방이나 소방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을 이 소방관서에 이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 부적정,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자세하게 적어가지고 심사 결과 이 통지서를 사업주에게 통보를 하고 이제 그 접수된 보고서를 이제 발려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지방노동관서, 이 고용노동지청에 이제 산재 예방 지도과제 거기에 이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를 발려받은 사업주는 이 공정안전보고서를 새로 작성해서 다시 심사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를 받았다. 그럼 이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받은 것을 사업장에 비치를 해둬야 되고 갖춰둬야 되고 이제 그 내용을 변경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용을 보완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주와 근로자는 이 심사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잘 준수해야 됩니다. 이 준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사업주 근로자 공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벌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시기별로 이 안전보건공단에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근데 이제 그 화공안전기술사라든지 이 대학에서 이 조교수 이상으로 있는 화공 관련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건을 정해서 고시하는 사람에게 이제 자체 감사를 받은 다음에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면 이제 이 안전공단의 이행 여부 확인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행 상태의 확인 결과에 대해서도 이 보고서 심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적정, 조건 부적정, 부적정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확인을 받은 다음에는 1년 이내에 그 이행 상태에 대해서 신규로 다시 평가를 하고 이후에 4년마다 확인을 해서 이 PSM의 약자를 떠서 P등급, 말하자면 이 양호, S등급, P등급은 우수라고 하고 S등급 양호, 그러면 M 플러스 보통
M- 불량 이렇게 해가지고 등급 또는 심사를 이 공장 단위로 또는 사업장 단위로 이렇게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하거나 안전공단에서 M- M 플러스 M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이제 주기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 공정안전관리제도의 내용이 대략 이러한데 이 여러분들 설명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아도 이 공정안전에 관련되는 공장이나 작업장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나면은 그 피해가 이제 이 파급 정도 피해 양을 이제 계량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여러 나라에서 두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유사하게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서 우리나라의 이 제도가 시행된 지 26년, 근 30년이 돼가지고 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 문제의식은 이 업종의 대수에 따라서 특히 이제 제조, 취급, 저장하는 물질의 양이 이 소량인 경우까지 소량을 말하자면 단순하게 일정한 다른 유해 물질을 첨가해서 다른 물질을 만들어서 이제 재판매하는 경우까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정교하고 복잡한 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 심사, 확인 등을 요구하는 것은 이 무리가 있다. 지키기 곤란하다. 이런 이 문제의식 때문에 이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지 간에 합리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 어중간한 규모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사고의 가능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의 가능성이 상당히인데도 불구하고 이 어중간한 사업장이나 공장의 책임자들이 이 공정안전 제도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거나 또는 알면서 잘 이행에 소홀하다는 비판들이 있어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잘 아는 이제 화공안전 기술사들이 관여하는 저기 울산이나 여수 지역에 이 중소 규모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 실제로 평가하는 이 현장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행의 공정안전제도를 말하자면 이 모든 그 업종, 해당되는 모든 업종 또는 해당되는 모든 물질을 이 제조, 취급, 저장하는 사업장에 동일하게 규제랄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의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을 기화로 해서 이 중대 산업사고의 위험이 현존하는 이 중소규모의 사업장에 대해서 이 안전관리가 소홀해진다든지 느슨해지는 걸로 귀결된다면 이게 말하자면 이 개선이 아니고 개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개선 방안을 만들 때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안전관리에 관여하시는 분들이나 이 책임자들께서는 곧 제도가 이제 금년에 개정되어서 명령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뭐 입법 예고나 행정 예고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현장에 여러 가지 실정을 있는 그대로 좀 말씀드려가지고 근 30여 년 돼가는 우리나라의 공정안전관리 제도가 뭔가 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우리가 가끔 보는 산업 사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장 밖에까지 커다란 무리를 야기해서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중대 산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안전관리 제도가 뭔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잘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도, 공정안전관리제도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해봤는데 여러분 재밌었나 모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